작년 10월 시작된 스파이더맨의 최대 루머, 토비 맥과이어의 스파이더맨이 지금의 MCU에 상륙할 수 있다는 루머가 피어오른 지도 벌써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노웨이 홈의 촬영도 성황리에 종료되었습니다. 오늘은 토비 맥과이어의 스파이더맨, 이 어둠의 댄서와 관련된 수많은 비하인드 스토리, 2007년 스파이더맨 3 이후 우린 왜 더 이상 토비 맥과이어의 스파이더맨을 볼 수 없는 것인가, 도대체 이 형은 뭔 잘못을 했길래 코빼기도 비추지 않는 것인가, 과연 다시 한번 댄스를 출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리마인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둠의 댄서 열차 출발합니다. Let's go. 샘 레이미 감독, 토비 맥과이어 주연, 소니 픽처스 제작을 통해 탄생한 스파이더맨 3부 트릴로지, 그저 전설이라는 수식어만 남긴 채 전세계 수많은 스파이더맨 팬들을 양산해던 이 영화. 스파이더맨 1편은 2002년 미친 일이 터졌던 한반도에 상륙하게 되었고, 당시 국내에선 300만에 가까운 흥행 성적을 기록하며 대박을 터뜨립니다. 스파이더맨은 그때 당시 초대박을 터뜨린 맨인 블랙, 그리고 블레이드로 하루하루 통장에 거금이 찍히고 있었던 마블과 소니 픽처스가 만나 함께 제작에 들어갔고, 총 1억 3,900만 달러라는 제작비를 투척, 여기에 미국 개봉 첫 주만에 1억 1,500만 달러를 벌어들이며 역대 주말 흥행 기록을 갈아치워버립니다. 뭐 거의 개봉과 동시에 제작비를 회수한 셈이니 그야말로 탄탄대로를 이어가던 소니에 다시 한번 날개를 달아준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흥행이냐. 스파이더맨 1편이 개봉한 2002년엔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 반지의 제왕 2개의 탑, 스타워즈 에피소드 2, 클론의 습격 등의 쟁쟁한 블록버스터들이 개봉했는데, 이 모든 영화들을 제끼고 그의 미국 내 흥행 1위를 달성, 최종적으로 전세계 흥행 스코어 8억 2천만 달러, 당시 환율로 따지면 1조가 넘는 대박 흥행을 터뜨리며 현재까지 개봉한 모든 마블 코믹스 기반 영화, 현 시점을 기준으로 케빈 파이기가 제작한 어벤져스 시리즈, 아이언맨 3, 캡틴 아메리카 11호, 블랙팬서, 캡틴 마블을 제외하곤 이 영화의 흥행을 넘어선 영화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것도 대략 20년 전의 흥행 스코어이니 뭐 그냥 미쳤다고밖엔 설명할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그렇게 스파이더맨은 슈퍼히어로 영화의 초석, 지금의 마블을 잇게 한 1등 공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히어로 부흥기를 열어버립니다. 이 영화는 당초 타이타닉의 감독 제임스 카메론이 연출하고자 했고, 스파이더맨 역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옥박사는 우리의 주지사님을 앉힐 생각이었으나 스파이더맨 관련 판권 문제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었고, 결국 이는 오랜 법정 싸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분 1초가 가까웠던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여기서 빠져나오게 되고요. 카메론 감독이 그리고자 했던 스파이더맨은 R등급의 영화, 무려 청불 수준의 상당히 어둡고 기괴한 스타일의 스파이더맨을 만들려고 했는데요. 우리가 아는 피터 파커는 서스럼 없이 욕과 범죄를 저지르고, 실제 거미들의 구애 행동처럼 영화 속 등장하는 MJ를 유혹해 브루클린 다리에 묶고 사랑을 나누려 했다는 기괴한 내용까지 담고 있었다고 하죠. 이후 수많은 감독들이 스파이더맨의 물망에 오르게 되었고, 이 감독 자리에 소니는 뜬금없이 B급 스플래터 호러 영화 이블데드로 이름을 날린 샘 레이미 감독을 감독 자리에 앉힙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샘 레이미는 공포 영화 전문 감독으로 알려져 있었고, 때문에 소니조차 샘을 감독 라인업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평소 스파이더맨의 엄청난 팬이었던 샘 레이미 감독이 스파이더맨 제작 소식을 들은 후 소니 픽처스의 사장 그리고 스탠리를 직접 만나 설득하였고, 삼고초려 끝에 그가 감독 자리에 앉게 됩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소니의 선택이 맞았던 거죠. 피터 파커 역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크리스 오더널, 히스 레저 등의 쟁쟁한 헐리우드 배우들이 물망에 올랐지만, 마지막에 와서야 우리의 어둠의 댄서 토비 맥과이어로 확정됩니다. 이때까지 토비는 이렇다 할 블록버스터 영화나 작품들에 출연한 적이 없었던 배우였지만, 이 스파이더맨을 통해 그야말로 한방의 스타덤에 오르게 되었고, 이 시리즈가 처음이자 마지막인 그의 블록버스터가 됩니다. 재밌는 건 이 형이 스파이더맨에 캐스팅 되었을 때까지만 해도 스파이더맨 코믹스를 단 한 번도 안 본 것은 물론 관심조차 없었다고 하죠. 그냥 춤만 추셨던 거지. 무엇보다 영화 속 토비의 스파이더맨은 굉장히 유약하고 연약하고 어리숙하고 모자라고, 찐따 그 자체가 영화 속에 등장하며 수많은 모쏠, 아니 전세계 수많은 남자들을 감정 이입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실제로 코믹스 초반의 피터 파커는 굉장히 소심하고 유약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파이더맨의 정체성이 점점 확립되어갔고, 우여곡절 끝에 성숙해지는 스파이더맨의 모습을 잘 그려내며 팬들은 이러한 과정을 보여준 토비의 스파이더맨을 최고로 꼽기도 하죠. 1편의 개봉으로부터 2년 후인 2004년, 폭풍과도 같은 흥행과 인기 속에 스파이더맨 2가 개봉합니다. 2편은 평론가들의 극찬과 더불어 개봉 6일 동안 1억 8천만 달러라는 미친 수익을 기록했고, 개봉 당일 역대 최고 수입 기록 경신, 또한 그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시각 효과상을 받는 쾌거까지 이뤄냅니다. 그야말로 지금 MCU의 어벤져스 시리즈가 있기 전 최고의 마블 영화로 뽑혀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저력을 과시하고요. 이 작품부터는 현재의 MCU를 잇게 한 장본인 가핀 파이기가 책임 프로듀서로 제작에 참여합니다. 스파이더맨2의 촬영 전 주인공인 토비는 2003년 영화 시비스키 촬영 중 허리 부상을 입고 촬영을 할 수 없는 지경에 놓였고, 이때 피터 파커의 대체 배우로 지금의 미스테리오, 바로 제이크 질레날이 피터 파커를 연기할 뻔했지만, 다행스럽게 토비의 허리 상태가 빠르게 호전되면서 촬영장에 복귀하게
됩니다. 2편의 메인 빌런으로 등장한 닥터 옥토퍼스. 2편의 명장면으로 꼽히는 옥토퍼스의 수술 장면은 이블데드를 연출한 명감독 샘 레이미의 능력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장면이었고요. 제임스 편집장이 닥터 옥토퍼스의 닉네임에 대해서 고민하는 장면에선 샘 레이미 감독의 동생 테드 레이미가 등장하여 여러 닉네임들을 제안하는데 여기엔 사이언스 키드, 닥터 옥토퍼스, 그리고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이름까지 등장하는데 제임스는 닥터 스트레인지의 이름을 두고 누가 쓰고 있잖아 라며 닥터 옥토퍼스를 선택하죠. 그리고 이 시점으로부터 18년 후인 2022년 샘 레이미 감독은 닥터 스트레인지의 속편의 연출을 맡게 됩니다. 1편의 역대급 빌런으로 등장했던 우리의 고선생 배우 윌렘 데포는 2편의 촬영장에 깜짝 방문했고 이때 샘 레이미 감독이 장난식으로 큐를 외치는데 명배우인 데포 형은 여기서 닥터 옥토퍼스를 직접 연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호탕하게 웃으며 이 모습을 재밌게 구경하는 알프레드 몰리나. Here's what they want. All right, practicing and action. This precious happening target is the fuel that makes this project go. There are only 25 towns on the planet. I want to thank Harry Osborne and Osborne Industries for providing it. Excellent, Will. 그리고 다시 3년 후인 2007년 스파이더맨 3부작의 마무리를 짓는 세 번째 영화 지금의 어드맨 댄서를 탄생시킨 스파이더맨 3가 개봉합니다. 이 영화 또한 전작들의 버프를 받아 엄청난 흥행, 무려 월드와이드 8억 9천만 달러라는 경이로운 흥행 성적을 기록했고 2007년에 개봉한 영화 중 가장 큰 제작비 총 2억 5,800만 달러를 쏟아붓습니다. 여기엔 샌드맨을 표현하기 위한 새로운 CG 기술, 뉴욕시를 촬영하기 위해 하루 100만 달러의 제작비를 쏟았으며 재촬영까지 감행하면서 그야말로 돈을 들이붓습니다. 하지만 전작들에 비해서 아쉬운 스토리라인, 중구난방의 빌런들로 인해 너무나도 아쉬운 마지막 작품이 되어버리는데 2편까지 다루었던 벤 삼촌의 죽음, 피터의 절친 해리와의 관계성, MJ와의 연애 떡밥을 회수하기에도 부족할 판에 샌드맨, 뉴고블린, 거기에 최종 빌런 베놈까지 등장시키며 이야기는 산으로 가버립니다. 때문에 개봉 초기엔 북미 사상 최고의 주말 흥행 수입을 기록하다 순식간에 꼬꾸라지고요. 개봉 이후에서야 이 영화의 폭망 이유들이 밝혀지게 되는데 3편의 제작 단계부터 제작사인 소니 그리고 샘 레이미 감독의 갈등이 무지막지했고 여기엔 지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려 했던 소니의 간섭이 선을 넘어버립니다. 샘 레이미 감독과 주인공 토비가 1편부터 등장시키고 싶었던 빌런 샌드맨을 3편에 등장시키는 것은 성공했으나 베놈 성애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소니, 그러니까 소니의 제작자인 아비 아라드가 영화 속에 베놈을 기어코 집어넣으려 했고 결국 예정에도 없었던 베놈을 메인 빌런으로 등장시키며 영화의 시나리오가 개판이 되어버립니다. 심지어 촬영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영화의 전체 스토리가 정립되지 않았고 이는 디테일하게 짜여진 전작들과는 아예 딴판의 결과물을 만들어버리죠. 이러한 불협화음 끝에 어찌어찌 3편은 최종 흥행에는 성공합니다. 그리고 소니와 샘 감독은 4년 후인 2011년에 스파이더맨 4를 개봉하기 위한 초기 제작 단계에 들어섭니다. 추후 공개된 스파이더맨 4의 스토리보드를 통해 4편에 등장할 예정이었던 캐릭터와 내용들을 유추할 수 있는데 샘 레이미 감독은 시니스터 6의 멤버인 벌처, MCU에서 우리 웨인 형님이 맡은 그 벌처를 4편에 출연시킬 예정이었고 이 역할에 배우 존 말코비치를 섭외하기 위해 실제 협상까지 들어갑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간섭에 들어간 소니는 이런 샘 감독의 의견을 개무시했고 마찬가지로 MCU 파포로몸에 출연했던 미스테리오를 연기할 배우 브루스 캠벨을 캐스팅하겠다는 의견까지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4편에 등장할 뻔했던 이 누나 앤 해서웨이가 연기할 뻔한 벌처리스 또한 무산되어버립니다. 이 개새끼들아! 결국 참다 못한 샘 레이미는 감독직에서 하차했고 당초 제작 예정이었던 4편 또한 엎어지며 소니는 2012년 이 스파이더맨을 강제로 리부트합니다. 뭐 그냥 이 정도면 망하겠다는 거지. 시간이 흐르고 흘러 2015년 샘 레이미 감독은 너디스 포드캐스트와 인터뷰를 통해 스파이더맨 3가 망한 건 모두 본인 탓이며 영화에 등장한 캐릭터를 신뢰하지 않았었다고 밝히기도 하는데요. 소니가 그토록 원했던 베놈 얘기죠. 샘 감독은 자신이 사랑하지 않는 캐릭터를 관객들 또한 사랑해주지 않을 거라 생각했고 캐릭터 위주의 시나리오를 그렸어야 했다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대인배다운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어둠의 댄서는 무슨 생각일까? 지난 2019년 엘리트 리더스라는 매체는 왜 헐리우드는 더 이상 토비 맥과이어를 캐스팅하지 않을까라는 기사를 다루는데요. 물론 그렇게 공신력이 강한 매체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필터링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토비는 13살의 나이에 스크린에 성공적으로 데뷔했고 TV 프로그램이나 광고 등에 출연하며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또래들보다 훨씬 큰 돈을 만지게 되죠. 돈의 맛을 본 토비의 부모님은 토비를 전문 배우의 길로 인도하고 이때 토비는 지금의 20년지기 친구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오디션장에서 처음 만나게 되고 레오에게 번호까지 따입니다. 토비는 레오 주연의 영화 이 소년의 삶이란 영화에 데뷔를 하고요. 이후 몇 년 동안의 연기 생활 끝에 회의를 느낀 토비는 영화계를 떠날 것을 결심한 후 레오에게 이 사실을 전하지만 레오는 자신에게 들어온 스파이더맨 캐스팅역에 친구 토비를 적극 추천하게 되고
토비는 이 영화를 통해 엄청난 할리우드 스타가 되죠. 토비의 몸값은 엄청나게 부풀며 최고 스타 반열에 오르지만 2007년 스파이더맨 3부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스타가 된 토비의 엄청난 개런티 요구. 허리를 한번 다친 경험이 있던 토비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 촬영장엔 항상 의사가 상주할 수 있도록 요구했고, 촬영 중엔 카메라 앞에서 걷는 걸음수까지 제한하기에 이르렀다고 하죠. 야이씨, 윤여정 선생님도 안 그러겠다. 하지만 이 행복은 스파이더맨 3에서 샷다를 내렸고, 스파이더맨 4의 제작을 기다리던 토비는 술과 도박이라는 최악의 조합을 만나게 되고, 이후 스파이더맨 리부트가 결정타가 되며 이 찐따형은 더욱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후엔 레오와의 우정을 통해 위대한 개츠비에도 출연하고, 현재는 제작사를 차려 제작자로 활동 중이지만 아직까진 이렇다 할 대박 작품을 건지지 못한 찐따형. 형, 댄스 학원을 차리는 건 어때? 사실 토비는 순둥한 이미지와는 달리 미친 파파라치들에 휩싸이면 이렇게 호통도 실주하는 성깔 있는 형이고요. They got the fuck out of the way! I can't see! There are cars there, motherfucker! Get out of the way! They're stopped for you, dude. 어찌됐건 이렇게 우리의 찐따형은 기억 저편으로 멀어지고 점점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나 싶었으나, 지난 10년 동안의 마블은 거대하다 못해 미친 수준으로 팽창해버렸고, 이 빅뱅은 원작 코믹스 속 최대 소재 멀티버스까지 끌어오며 다시 한번 무한한 가능성을 탄생시킵니다. 네, 그 가능성 중 하나가 바로 다중우주의 스파이더맨,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모든 스파이더맨들이 모일 수 있게 된다는 멀티버스의 설정이죠. 이미 이전 영상들에서 수도 없이 다뤘던 내용들과 같이 스파이더맨 3엔 이전의 샘스파, 어스파 속에 등장했던 닥터 옥토퍼스, 일렉트로가 빌런으로 등장하고, 파프로 몸속 다시 한번 얼굴을 비춘 JJJ, 멀티버스의 포문을 열게 될 우리의 오이형까지 등장하게 됨으로써 이번 작품에서 멀티버스가 열리는 건 기정사실화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팬들은 이전 작품에 등장했던 커스틴 던스트, 윌렘 데포, 찰리 콕스, 앤드류 가필드, 그리고 토비 맥가이어 또한 출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엔 토비가 $1,500만 달러의 개런티를 원한다는 루머 또한 나돌기도 했죠. 지난 1월 케빈 파이기는 인터뷰를 통해 현 시점에 이런 루머들은 모든 팬들이 영화를 즐기는 과정이고, 여기서 루머의 사실 여부를 말한다면 그 즐거움을 다 앗아가 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스파이더맨 노웨이홈이 개봉되기 전 마블 초유의 유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엄청난 보안 속 극비리의 촬영을 마친 이 영화의 스토리나 실제로 영화 속에 출연한 배우들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우린 그저 노웨이홈이 개봉하는 12월까지 이 과정들을 즐기면서 팝콘이나 뜯고 있자고. 과연 우리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그의 존재가 다시금 영화 속에 등장하게 될지. 스파이더맨 노웨이홈은 올해 12월 개봉합니다.